기술성은 뭐죠? 기술성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요거. 결국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이게 비용이잖아요. 시장성 뭐죠? 이건 매출이잖아요. 매출 빼기 비용은 뭐죠? 수익이죠. 이익이죠.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시장성을 먼저 도출하고 기술성을 도출했을 때 수익성이 나옵니다. 요거 빼기 요거는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하죠? 사업성이라고 해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뭐죠? 은행의 금리보다 높으냐? 은행 금리보다 낮은데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보다 높은 그냥 두 번째는 뭐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찾아내요?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의 트렌드를 먼저 봐요. 그래서 특허를 검색해 보면 어떤 특허는 키워드가 인공지능 돌려보면 5년 정도 후에 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기술도 특허 내는 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하고 기울기를 봐가지고 연도를 측정을 해요. 아 이거는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제품의 아이템의 기술 라이프가 나와요. 그럼 그 동안은 뭐죠?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장별로 미래의 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는 걸 다 합한 게 10년 동안 합한 거가 기업 가치예요. 그죠? 평균 보면 한 10년 정도의 그 기업 가치인데 이게 수익성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년을 합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10년을 합하면 뭐예요? 100%죠. 1년 매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10배를 곱하면 보통 그냥 기업 가치인데 이건 제조업에 한한 거고 보통 그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재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100인 거야. 한 10억 수익이 났다 이러면 곱하기 100 하면 1000억짜리 계산. 업계에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원리들을 좀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까지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뭐고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사실. 그냥 잘 된 거 갖다가 눈치껏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사업하겠다 다시 나온 거예요. 아톰 그 국가 과제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아톰 로봇을 해가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뭘 했냐면 이걸 받았어요. 이거를. 호수대에 있어. 5천만 원. 그걸로 지금까지 회사를 했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무실 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1회로 제가 받았는데 호수대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창업대학원 들어오고 호수대학교에 그 정부지원사업 그 아산에 그때 이게 창업 선도대학도 아니고 그때 예비 창업 맞춤형 사업인가 그거였다가 그 창업 선도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수대학교에 받았는데 창업대학원 30명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받은 사람이 한 3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학교를 안 다니게 됐고 한 사람은 뭐 자격 요건이 안 돼가 또 취소되고 혼자서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창업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마일리지가 뭔지 알아요? 성적은 다 그만하니까 숙제 안 해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대외 활동 아니면 저는 지원 사업 받은 거 이런 마일리지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때 장학금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마일리지가 높으니까 전 돈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돈 받았는데 그게 다 술값으로 나. 기분 좋다고 한 몇 대 받았는데 그런 거 다 나요. 그러고 이제 창업대학원이 그때 5개 창업대학원이 해가지고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창업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 하면은 창업진흥원장상. 그 다음에 2등이 1등이 더 높은 거였는데, 그리고 2등이 창업진흥원장상인데 제가 2등을 받았어요. 전체 창업대학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돈 한 몇 대 받고 기분 좋아 또 다 쓰고. 그때 이제 그래가 제가 다른 데서 아직까지 상을 한 번도 뭐 그랬는데 그 연도에 제가
뭐 경기도지사상부터 공적 조서가 들어가는 상을 5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이제 빨간 줄이 아니고 좋은 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공적 조서에 그렇게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느낀 게 2010년도까지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좀 주눅든 삶이었어요. 뭐 이렇게 뭘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맨날 남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나와가 창업을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용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더 좋은 대학에 뭐 MBA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풀타임에다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전부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회사 내에서 그냥 뭐 조금 더 영전대 간다든지 경력 세탁기가 금융권으로 간다든지 공대생 그 정도 수준 리얼한 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왔는데 속눈썹 치고 왔는데 너무 좋아. 그래 여기서 용대가지고 뭘 해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고 막 박수 받고 이러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여기 오면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그래서 저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항상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남이 못 오게 쫙 돌려놓고 반은 엉뚱한 짓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듣는 건 다 들었어. 그런데 저는 멀티하게 그런 걸 좀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저 그때 블로그에다 제 블로그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수업을 모든 걸 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 조금 아마 지배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200개인가 되는 걸 창업대학원 수업부터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그때 제가 수업했던 태도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했냐면 하면은 저 애는 원래 타이핑하는 애 하니까 회사 일 하든 뭘 하든 못하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년을 여기서 했어요. 1년은 제가 사실은 이제 경희대 기계공학과 이제 석사 일반 대학원 석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때 우리 때는 공부 안 해도 0.53 받고 이래도 사실 이제 94년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원서가 대기업만 5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뜻은 없었는데 그냥 썼더니 대기업에 이제 했는데 그 뭐 한솔 엔지니어 이런데 성적 보는 데 있죠. 삼성 계열 이전 다 떨어졌어. 근데 성적 안 보고 열정을 보는데 대우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뭐 지방에 가도 뭐 근무할 수 있냐 광주에 무조건 한다 있지. 그랬더니 저만 뽑히고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근데 광주를 안 갔어요. 백색가전 그 세탁기 그쪽으로 안 가고 연구소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연구소를 보냈더라고. 왜 보낸지 알아요? 키가 컸어. 왜냐면 애호계 그쪽에 본사 직원이 거기 인사부장이 농구를 좋아해요. 한양대학교 하고 중앙대학교 출신들이 그 농구 쪽 뭐가 특히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해가 인사 쪽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농구를 잘할 줄 알고 뭔데 안 보내고 연구소 서울역 연구소에 보낸 거예요. 농구 한 2번 뛰더니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대우전자에 들어가기 전에 인턴으로 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 방학 때부터 하는데 돈도 나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완전히 그냥 포멀하게 뭐 연수도 막 한 달씩 막 방학 동안에 오라 하고 그 당시에 김정일이 돌아가셨죠. 그때 뭐 7월 달인가 연수할 때 그때 대우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죠. 공부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때부터 방학 이제 마치고 4학년 2학기 때 제가 원서를 4개를 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경희대 기계과 이제 그게 이제 1월달 돼가지고 걸린 거예요. 근데 12월달부터 이제 마음 정리하고 열심히 다니고 뭐 하는데 일반 대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2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1년 후에 나는 이제 대학원 갈 거니까 이제부터 장렬하게 일 잘못하다가 쫓겨나는 시츄에이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있는 거 없는 거 일 다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키가 크니까 덩치가 있으니까 가전제품 중에 제일 큰 걸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우전자 그 TV 연구소는 막 TV가 있잖아요. 뭐 브라운관 TV 있죠. 한 40인치 이상 되면 그거 한 4-50kg 돼요. 그런 거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45인치, 44인치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인치는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막 하니까 살더라고. 그래 1년 딱 하고 그만둘라니까 막 이제 좀 아쉬움도 남기고 그래서 6개월만 더 하자. 그래 6개월 내가 휴학기 내고 3월달에 이제 휴학기 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4월달 됐는 3월달 어떻게 하다가 그냥 머뭇머뭇하다 중간고사 기간까지 갔어요. 그래 96년이죠. 3월달에 개강인데 4월달까지 머뭇머뭇하다가 4월 중순 돼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무술을 받으면 이렇게 학교 때 보면 막 머리 막 때리고 막 엄청 무서운 교수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이 문이 있길래 그래도 존경스러우니까 가가지고 교수님 저 왔습니까? 그래도 기억을 하더라고. 대우 가이 근데 왜 왔나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저 조금 전에 휴학기 내고 왔습니다. 내가 2년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딱 1년 2년 남았는데 내한테는 나한테 내 수업은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두 과목에가 9시간을 해결하래. 그래가지고 매주 올 때 양주 한 병 사와서 교수님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딱 계산해보니까 24일을 학교를 1년에 넣으면 돼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6개월인데 4, 6, 24 그러니까 딱 연차 월차 뭐 다 하니까 24일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연차 월차를 매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찍혔죠. 그리고 술 먹으러 가지 술도 못 먹겠고 왜냐면 나는 뭐 쪽지 시험부터 맨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도서관을 못 가니까 서점에 가서 그래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논리야 놀자. 그 책이 논리야 놀자 책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논리야. 근데 그걸 이제 와이프가 보고 이름을 모르니까 논리야 놀자 왔다 뭐 아유 진상이랬어요. 왜냐하면 책 한 권도 안 사고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도에 회사를 나와가지고 아까맨키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제가 나오는 시점이 한 매출이 한 60억에 인원이 한 30명 40명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가요 지금 매출이 300억 400억 하고 인원이 한 150명?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2011년 나와가지고 2010년도에 6월달에 딱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한 3개월은 이제 막 이것저것 이렇게 했죠. 정부 지원 사업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때 이제 신보도 가가지고 강의도 듣고 뭐 또 뭐죠? 창업 스쿨이라는 스쿨은 다 다녔어요. 전국에 중소기업청 지원. 그래 하이서울 창업 스쿨, 경기도 지창업 스쿨, 지창업 프로젝트, 성남 창업 스쿨 창업 아카데미 전부 한 80시간 되는 거, 카이스트 기술 창업 학교, 한국 외대 기술 창업 학교, 이 창업 학교 들어가는 건 전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었던 것도 듣고 또 듣고 뭐 인원 결혼 생겼다고 더 들으려면 또 듣고 카이스트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10개를 들었어요. 80시간짜리 6개월 만에 공부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하니까 이제 만났던 사람 여기서 만나고 또 저기서 만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벤처대학원의 박사예요. 제 랩에 들어오셔가지고 졸업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 됐어요. 그래서 누구랑 밝히지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그때 이렇게 하면서 2011년도에 이렇게 여기 창업대학원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년을 했죠. 근데 저는 지원했을 때 편입인 줄 모르고 지원했어요. 2년을 공부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하는데 1년만 공부하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는 여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2년을 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학번이 다른 거예요. 다른 분이 2011로 시작되던 2010 그래가지고 저는 한 학기 다 끝나는데도 내가 편입생인 줄도 모르고 막 탱자탱자하다가
뭐그 방학 때니까 뭐 종합 시험, 영어 시험 뭐 있길래 뭐 정시험 시한 2달 만에 그 치고 나니까 9월, 10월 달이에요. 논문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졸업하면 그때 졸업 요건이 논문이나 사학기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기초를 쌓아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내과화시키며 사는 방법도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박사로 올라가서 왜냐면 1년을 했으니까 너무 뭐 알라다가 그냥 졸업했으니까 아쉬워서 박사를 가고 거기서 1학기 차, 2학기 차까지 할 때도 포지션이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왔는데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때 4대강 물고기 로봇 이런 것도 수주해가지고 제가 하드웨어 개발도 해서 검찰청도 다녀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좀 심란한 상태였는데 안산 고잔동에 검찰청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갔더니 아침에 가가지고 난 한 2시간 하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 조서를 쓰는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뭐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식사 먹고 이제 또 저녁까지 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과 제가 창업대학원 1년 동안 일이 안 나왔어요. 요게 예, 저는 그 창업을 해서 로봇 회사를 한다고 했는데 로봇을 만들어도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그 창업자를 위해서 만능 로봇을 제조 로봇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은 거의 3D 프린트 형태였어요. 끝에다가 비전을 달면 비전 검사 장비, 거기다 그리프를 달면 조립 장비, 거기다가 본딩 장비를 하면 그게 적천 그 3D 프린트 장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팔 타겟도 없고 2-3천만 원 되는데 그럼 내가 그 AS 해가지고 양산해가 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내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창업자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2013년 1월 달인가 박사 3학기차에 계속 한 2년을 저도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면 나한테 인생에 있어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로봇 의사에서 사람의 의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조찬 모임한테 자기 소개하는데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개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거 사람 잘 쓸 수 있어요. 요렇게 3개나 있는데 여기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사위 그리고 그리고 여기 40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 내비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입술. 내가 40세까지는 남 밑에 있다가 내가 박사를 한 46세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차에 내가 깨달은 건 남 밑에 안 있고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나왔고 거기서 이 사람들의 의사에서 로봇의 의사에서 사람들의 인생의 의사가 되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업무 느낌표를 인생의 느낌표를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입술로서 사람들의 내비게이터가 되겠다. 그냥 비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전공이 막 산만한 거예요. 기계 있다가 전자회사에 있다가 특허 좀 많이 냈고 로봇을 했고 카이로프랙터 했고 보험했고 한마디로 이거를 2단어나 3단어나 해도 뭐라 해야 되지? 기술 카테고리를 잡으니까 한쪽은 내가 기술이었고 한쪽은 지금 창업이나 이런 거 다 경영학이니까 경영학 박사로 나올 때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 경영 전문가 그래가지고 저 영상 네이버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기술 경영 전문가 치면 내 이름이 아니고 기술에서 경영 기술 경영 전문가 치면 제 이름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브랜드 포지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강의 의뢰가 와가지고 한 번 가면 한 말은 못하지만 김재동보다 조금 적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사람한테 브랜드 포지션 되는 것보다
컴퓨터 DB상, SNS상에 내가 브랜드 포지션이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가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누구 그 PPT 가져다 하면요 항상 이런 영상을 못 찍어요.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영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가 일주일씩에 한 챕터씩 나왔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 강의 좀 보내봐 하면요 안 보내요. 왜? 그 사람은 나의 노력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푸시하면 저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면 그런 사람은 만나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서로가요 인정의 대상이 돼야지 부름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동기간에도 무슨 말인지 서로 인정해줄 건 해주고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가 가는 거지. 제가 잘하는데 나는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주의는 뭐냐면 제 동기가 뭐고 모든 사람을 띄워주는 이 인생 내비게이터가 되는 게 제 비전이고 내 주위의 미션은 뭐냐면 제 비전은 인생 내비게이터가 되는 거고 비전은 뭐냐면 제 주위에 사업적으로나 사업과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박사 해가지고 박사이면서 CEO인 사람을 100명 이상 양성해서 저는 삥 뜯고 살겠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이제 생기니까 저도 이제 가설이 제가 만들었던 이런 가설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힘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보고 저를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 한번 밟을 그 재미삼아 해볼게요. 아이디어를 하는데 키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PC 플러스 핸드폰 하면 PC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은 뭐죠? 일반 PC의 기능과 휴대폰의 그 기능이 합쳐진 거죠. 자, 그럼 컵하고 동물을 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컵하고 동물을 합하.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컵을 하나 만들었다가도 동물 문양을 하면 재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컵하고 수염을 해보면 이런 낱말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수염을 또 만들 수 있고. 없어요. 그래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욕실하고 과일을 해보면 이런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내가 브랜드 포지셔닝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바나나를 밑에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주의하게 되는 거. 못하고 자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 철판에 못하고 음식 뜬금없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못하면 좀 이렇게 자,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기 인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스케일이 명확해야 돼요. 제품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사업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나의 인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냐. 근데 내용을 보면요 막 섞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PT를 하는데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해야 되는데 인생 사업계획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회사 소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포커스가 안 맞으면 심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우리가 70세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장표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이건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보시면 되죠. 70세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안 보이네. 70세가 사실은 뭐죠? 70세가 죽는 나이죠. 그 당시에는 어때요? 어느 회사에 잘 들어가서 26세부터 한 60세까지 한 번에
잘 지내다 한눈물 파다가 죽느냐가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좋은 회사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는 거 어차피 나한테 자랑하려면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그 대한 해협 정도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전공 하나로 돛담배 하나로 건너는데 이게 갑자기 100세로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더니 반이 더 남았네. 이게 지금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회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다른 데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100세면은 이게 대한해협이 태평양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간에 50세에 하와이에 한번 정착해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무기를 연료를 다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평생교육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창업대학원의 앞으로 비전은 일반 대학이 수행하지 못하는 50대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세 정도의 분들이 여기 와서 뭘 하느냐. 내가 70세 프레임으로 A 하나 믿고 맨날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한데 여기가 B하고 C, D 해가지고 치열하게 한 박사까지 하면서 한 4, 5년 해서 저같이 브랜드 포지셔닝 만들고 셀프 인턴십 해가지고 거기 창업 아이템 만들어내고 창업 아이템이 그냥 지나가다 얻어 걸린 거는요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박정옥 씨 이런 분은 에듀큐레이터가 강의 지원 전문가인데 그분은 강의를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7년 지났는데 요거 만들고 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1000일을 딱 하니까 2015년에 지급방송에 나가더라고요. 지급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확정 크롬에서 삭제 이건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보면 직업 방송 확정 이게 언제냐면 2015년 11월 달에요. 무려 1시간 넘게 한 사람의 그 잡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안녕하세요. 상승 포스의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창직. 오늘의 창직 실전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강사들의 스마트한 파트너 에듀큐레이터 박정호. 그녀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은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 졸업반이고 내년에 여기 들어옵니다. 박사로 사람들 끌고. 네, 요즘은 특히 온라인, 모바일 시대라고 하죠. 오늘 자리해 주신 원래는 당장 편입을 한다는데 모바일로 모든 것을 다 그때 제가 여기 안 있었으니까 연대로 주식회사 다 에듀큐 박정우 대표, 크레멘 주식 서비스 조양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식회사 에듀큐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듀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에듀큐레이터란 굉장히 생소한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강사님들의 강의 현장에 직접 함께 하면서 강사님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네. 메인 이제 일은 강사님들 강의를 풀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 촬영한 거와 그다음에 사진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강사님을 홍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듀큐레이터 1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직무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에듀큐레이터로 강의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한 강사님들의 이제 강의 분야나 강사님들의 개인 브랜드 이쪽을 이제 홍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온라인 그 마케팅 대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2011년도에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우리가 공동 창업 그 공동 책을 3권을 냈어요. 오늘끼리 처음에 10명이 시작한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4명이 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냈는데 그걸 4월달, 8월달, 12월달 그래가지고 3권을 냈었어요. 그걸 통해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이걸 보고 사업계획서 부분을 제 거를 보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작성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는데 마침 신용보증기금에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들으라 해가 2박 3일짜리인데 제 강의가 1박 2일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들었는데 그게 2012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랬죠. 보니까 이제 저녁에 강의 마치고 그냥 보내기로 그래서 공동 노타리티 쪽에 EDR을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고민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세바시에 그때 한 300명의 강사를 다 찾아다니고 화려하긴 했는데 도움은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왔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블로그를 오늘 한 걸 보니까 주저리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 아주머니 같은 그 어떤 그런 툴을 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서 내일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혼자서 와가지고 커피 다 세팅 뭐 이렇게 내가 먹고 강의 컴퓨터 세팅을 이렇게 내가 좀 부담스럽니까 그날 완전히 그냥 평소에 1년 내내 그냥 내 비서인 것처럼 그날 와서 한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래가지고 주머니를 보니 5만짜리 새 지폐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걸 딱 줬어요. 그때부터 잡이 생긴 거예요. 그때 강의 지원 전문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그 KBS 외주 용역 쪽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던 분이라서 집에 있는 카메라 장총 카메라부터 다 가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와가지고 강의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START UP 스타트 액션 AXION COM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고 여기에 블로그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저 강의 자료 있죠? 강의 자료 들어가면 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창업 정보도 많고 창업 정보 볼까요? 호수대학교 창업대학원 때 수업한 게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좀 뒤에 앞에 불 하나만 꺼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죄송해요. 여기 보면 2015년 2월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목록 열기를 한번 보면 여기 5줄이 아니고 한 30줄. 자 언제부터 했나 한번 볼게요. 자 2010년 12월 16일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절에 처음에 호수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그것까지 다 올리셨네. 창업학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오리엔테이션 1박 2일로 했어요. 그래서 아산 호수대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이제 그 도공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단합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서먹하고 그랬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현충사 가가지고 투어하고 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강석, 유수영, 최창문 다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바쁜 사람들이에요. 유수영 박사는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 벤처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런 추억이 그때가 언제죠? 한번 볼까요? 2월 달에 입학도 전에 불러다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첫 수업이 이런 하규수 원장님, 지금 벤처대학원 원장님 수업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그때 이런 걸 뭐 학사였고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했었고 미국 로스쿨에 연방 변호사, 뉴욕 주 변호사를 하셨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2002년에 왔고 이런 식으로 저는요 수업 때 질문한 건 뭐 기타 해가 이런 식으로 유태계는 전 세계 사업은 두 개로 양분되는데 유태계와 전국계로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황보영 교수님 한번 볼까요? 이때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게 이분이 딱 와가지고 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딱 이런 거 하고 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호스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MBA에 오신 걸 이게 MBA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이분이 사실 롤 모델이에요. 왜냐면 어쩌다 교수님이 이분도 되셨고 사업도 한 망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2호선에서 책 50권 읽으셨고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읽으면 이제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서 보조 교재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죠. 2013년, 2014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수업들 이렇게 쭉 하고 행사 같은 거. 이제 2011년 12월 17일 박사과정 또 입학해요. 합격 통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전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 박종호 한번 쳐볼게요. 신용보증기금 쳐볼까? 신용보증기금. 자 여기 이제 저한테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2010년도에 12월달에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커뮤니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왔었고 뒤로는 안 가지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2011년도에 2012년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강의에 대해서 공지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 이제 1000개가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쉽게 찾았는데 요건가? 이제 이 신용보증기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초창기에 그 박정욱 씨가 처음 촬영해가지고 블로깅 올렸던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건가? 이제 요런 여기 보면 제 강의가 여기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례. 그죠? 신용보증기금.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2012년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신보 본청 19, 20층에서 이제 개최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정우 씨가 온 거죠. 그렇죠.